CBDC 플랫폼과 관련해 30개국 이상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5개국과 파트너십을 공개적으로 발표를 한 것인데 최근 팔라우 정부가 리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이자 이 CBDC 플랫폼을 통해 XRP 레저에서 팔라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팔라우 스테이블 코인인 클룩을 발행할 예정이다라고 발표한 바 있죠. 이에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 나왔습니다. 이 전통 금융권의 핀테크 측면 공영 기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FPC 기업과 파트너십이 발표되었는데요. 거기다 백서에서 리플까지 언급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시작 월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이제 최근 챗 GPT를 만든 오픈 AI의 코인이죠. 이 월드 코인 관련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공동 창립자인 이 비탈릭 부테린의 경우는 최근 블로그 게시물에서 오픈 AI CEO인 샘 올트만이 공동 창립한 새로운 암호화폐 프로젝트인 이 월드 코인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이 월드코인은 지난 24일 메인넷을 론칭하였는데 이 부테린의 경우는 월드코인의 사용자 인증 시스템인 Proof of Personal Hood에 대한 4가지 주요 우려사항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월드코인은 개인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이 중앙 권한에 의존하지 않고 사용자를 인증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월드 아이디를 얻기 위해 사용자는 오브라는 장치로 홍채를 스캔해야 합니다. 이 월드코인의 지갑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호환 앱은 월드코인에 인증된 사용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맞춤화하고 보스를 제거할 수 있는데요. 이 부테린은 이 시스템이 개인정보와 접근성, 중앙 집중화, 보안 등의 문제를 가질 수 있다라고 분석한 것이죠. 일단 먼저 홍채를 스캔하는 것은 의도한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월드 아이디 소지자의 홍채를 이제 스캔하면 월드코인 데이터베이스에 대조해 그 사람이 시스템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브 장치를 얻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 월드 아이디가 모든 사람에게 쉽게 접근 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부테린은 말했는데요. 이 부테린은 하드웨어 장치인 오브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올바르게 구성되어 있고 이 백도어가 없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월드코인 재단은 여전히 시스템에 백도어를 삽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 임의로 많은 가짜 인간 신원을 생성할 수 있다라고 덧붙이게 되었는데요. 이 마지막으로 부테린은 사용자의 전화가 해킹당하거나 홍채 정보를 강탈당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월드코인의 보안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였습니다. 이 부테린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완벽한 해결책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인격 증명의 이상적인 형태가 없고 대신에 우리는 각각 고유한 강점과 약점을 가진 적어도 3가지 다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한 것이죠. 이 부테린은 월드코인이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 전통적인 신원 방식보다 우월한 단계를 밟았다라고는 덧붙였는데 현재 이 월드코인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참 많은 상태입니다. AI로 인한 인간의 일자리 감소에 대한 대비로 혁신이라는 목소리도 참 많죠.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말도 안 된다, 불법과 사기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참 과거 SF 공상과학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신기한 것 같은데 이 월드코인이 크립토 마켓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비트코인의 경우는 거래량 기준 2년 반 만에 이제 최저치로 하락하면서 가격이 3만 달러를 넘어서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평균 비트코인 현물 거래량은 비트코인이 1만 달러 이하에서 거래되던 2021년 초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게 되었는데요. 이 거래량이 적은 것은 몇 주 동안 좁은 범위에 갇혀 있는 암호화폐 시장에 가격 변동이 미미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현재 이 크립토 마켓의 유동성
불확실성 자금이 들어오게 하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입니다. 현재 많은 분석가들의 경우는 이 승인 여부를 8월 또는 9월 결정하게 된다면 이 거래량의 폭발적인 증가가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디지털 자산 파생 상품 유동성 제공업체인 오비트마켓의 공동 설립자 캐롤라인 마론의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의 고평가 여부와 관계없이 3분기 말로 갈수록 더 큰 포지션을 잡으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제 실제로 거래량은 주고 있지만 고래들의 포지션인 천천히 그렇지만 확실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개인들이 관심 없을 때 기관은 준비한다라는 정석 같은 이야기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이와는 정반대의 분석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비트코인의 가격 기준 내년 1분기 16,000달러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51만 암호화폐 유튜버 비트코인 내년 1분기 16,000달러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니콜라스 머튼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내년 1분기 2022년 시장의 저점인 16,000달러 수준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이 머튼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주요 저항선에 부딪히고 있으며 이제 급락에 매우 가까워졌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 비트코인이 28,000에서 32,000달러 사이에 저항 채널에서 정체되고 있다. 이 가격대는 일반적으로 지지선으로 작용했지만 이제는 저항선으로 전환된 구간이다. 현재 구간에서 비트코인의 상승 추세가 반전이 된다면 올해 말이나 내년 1분기에는 작년 저점 수준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네, 과연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떠한 방향성을 띠며 움직이게 될 것인지 이제 개인적으로 반감기로 예정되어 있는 내년 4월 이후 전고점을 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약식 판결 이후 급등을 하였으나 최근 잠잠한 XRP 관련 소식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임스 윌리스 리플사의 중앙은행 업무 담당 부사장의 경우는 이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소송이 다른 중앙은행과의 논의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2020년부터 진행된 소송이 리플의 중앙은행과의 대화 및 프로젝트에 부정적인 영향을 전혀 끼치지 않았다라면서 소송 때문에 대화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나라는 없었다, 국가는 없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참 멋있지 않나요? 네, 무튼 법원의 판결은 리플뿐만 아니라 업계 전체에 승리를 가져왔다라고도 강조를 하였는데, 이에 앞서 리플사는 CBDC 플랫폼과 관련해 30개국 이상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5개국과 파트너십을 공개적으로 발표를 한 것이죠. 이제 최근 또 팔라우 정부가 리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플랫폼을 통해 XRP 레저에서 팔라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팔라우 스테이블 코인 클룩을 발행할 예정이다라고 발표한 바 있었는데, 이와 더불어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 한 가지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이 전통 금융권의 핀테크 측면 공룡 기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FPC 기업과 파트너십이 발표되었는데요. 거기다가 백서에서 리플까지 언급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리플의 새로운 파트너십이 글로벌 결제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된 백서가 발행이 되었다. 헤드라인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의 새로운 파트너십, 이제 파이낸스 기업은 최근 페스터 페이먼트 카운실과 파트너십을 맺었으며 이제 이와 관련하여 이제 백서 화이트 페이퍼를 발행했다고 합니다. 이 백서는 리플이 암호화폐를 활용하여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금 이동 방식을 변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리플은 글로벌 결제 산업의 선도 기업들이 이 국제 송금에 사용되는 기존의 레일에 불만이 있다라고 트위터를 통해 이 백서를 암시하며 언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트위터 x.com을 통해서 언급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리포트의 경우는 현대의 결제 기술을 변형시키기 위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산업이 어떻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통해
글로벌 결제가 향상될 것이라는 보고서가 발행이 된 것이죠. 이 보고서의 경우는 암호화폐의 창조와 시장에서의 성장이 결제 분야의 미래에 대해 흥미로운 전망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리플과 패스터 페이먼트 카운실은 300명 이상의 결제 산업의 리더들이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조사를 진행했다라고 하는데, 이 보고서는 구시기구 비용이 많이 드는 결제 시스템을 통해 아직도 수조 달러가 세계로 이동되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도 암호화폐와 DLT 즉 분산 원장 기술은 지구상의 결제 방식을 개선하는데 점점 더 많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는 이제 수수료를 낮추고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포함하는데요. 이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 중 97%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다음 이제 3년 내에 결제 산업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으며, 특히 국제 송금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러한 변화가 기대된다라고 언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 중 50% 이상은 대부분의 상인들이 앞으로 1년에서 3년 안에 암호화폐를 수용하기 시작할 것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 부분은 대부분의 가게들, 자영업자들이 화폐뿐만 아니라 이 암호화폐를 통해서도 결제가 가능하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 디지털 화폐의 가장 매력적인 특징으로 비용 절감이라는 이유를 뽑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리플은 이미 자사의 XRP를 활용하여 거액의 자금을 보내는 ODR 즉 온디맨드 리디케이션, 참 영어 읽기 힘든데 아무튼 이 ODR 기술을 통해 국제 송금 분야를 변혁하고 있는데요. 이제 최근에는 뉴투데이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앞서 언급드린 대로 이 리플사가 CBDC 분야로 진출하기 시작했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리플사의 사업은 점차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약식 판결 이후에 유의미한 소식들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 자체는 참 아쉬운 상황입니다. 이런 소식 하나하나가 사실 XRP가 현재 1달러를 넘어서 한 3달러, 5달러, 뭐 전고점 대비해서는 뭐 10달러까지 상승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볼 만한 소식들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아쉽게도 가격이 많이 상승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참 내가 사면은 또 떨어질까, 내가 팔면 오를까 애증과 계획을 모두 가지고 있는 애증의 코인 이 리플 XRP가 과연 이번 연도 안에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우리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네, 이제 전날과 동일합니다. 52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중립 단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이제 얼마 전에 크립토컨트가 UTXO 생존 기간별 분포 지표 공개했습니다. 이 지표는 비트코인을 이동하지 않고 홀딩한 기간별 실현 시가총액 대비 비율과 홀더들의 평균 단가를 나타낸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장기 투자자들의 평균 단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제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의 비트코인 홀더들이 들고 있는 비트코인 평균 단가는 37.37K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비트코인이 37,000달러 가격대에서 큰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이 손실에서 수익으로 전환하는 가격대는 많은 경우 중요한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해왔죠. 이 비트코인을 매수한 지 6개월에서 2년이 되었다라는 말은 2021년 처음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라는 말과도 똑같습니다. 이후 된통 물려서 어찌하지 못하다가 손실을 기록 중이다라는 것인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절대로 멍청한 것은 아닙니다. 이 비트코인 투자에서 정말 멍청한 행동은 손실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당장 거래소 월렛에 손실이 나타난다고 해도 그걸 현금으로 실현시켜버리면 진짜 돈을 잃는 겁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계속 홀딩 중입니다. 다시 오를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인데요. 더욱이 비트코인을 들고만 단순히 있는 것이 아니라 물타기를 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2년 홀더는 6개월 홀더이기도 하다라는 뜻인데, 손실을 그대로 놔두지 않고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매수에 물타기를 했고 덕분에 평단가가 37,000달러까지 낮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블랙록발 비트코인 상승으로 알트코인까지 펌핑이 일어나면서 마치 스몰 불장처럼 느껴지는 이 며칠이 지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알트코인이 얼마나 오르느냐가 아닙니다. 이 비트코인이 얼마까지
얼마까지 테스트할 수 있느냐가 훨씬 중요한데요. 그에 따라 비트코인의 다음 사이클 신고점 가격이 결정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비트코인의 다음 사이클 신고점 가격을 200에서 300K, 즉 20만에서 30만 달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상승이 일어나려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현재보다 더욱 상승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상승을 위한 모멘텀을 충분히 만들어낼 무언가가 필요한데요. 어쩌면 그 중요한 분기점이 이번 블랙록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알트코인의 난립으로 코인에 대한 이미지가 여전히 안 좋은 것이 사실이지만 비트코인에 대해서 보는 눈이 다릅니다. 일반인들도 이제 비트코인이 향후 더 오르리라는 사실에 대해서 상당 부분 동의하죠.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2021년 이전 비트코인과 지금의 비트코인이 가지는 위상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인데요. 만약 비트코인이 이대로 상승해서 37,000달러 가격대까지 간다면 이 30에서 31K와 저항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강한 저항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뉴스에서는 떠들어댈 것입니다. 이 비트코인 죽었다, 더 이상 자금이 안 들어온다라는 이런 절망적인 이야기들이 떠돌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크게 들어가도 됩니다. 어차피 비트코인은 20만에서 30만 달러까지 갑니다. 이 37K의 매수를 해도 10배는 먹는 거죠. 단기적으로 쓸 돈으로 매수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래서 2년 내에 반드시 써야 할 곳이 있는 곳에 쓸 돈은 건드리면 큰 위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돈을 모아두어야 합니다. 하루에 단 얼마씩이라도 모아두어야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잡는 사람들은 투자금, 현재 투자금 뒤에 0이 최소한 한 개는 더 붙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매 영상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에 이 크립토 마켓에 실제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크립토 컨텐츠들을 찾아보며 공부를 멈추지 않죠.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매 영상 말씀드리듯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